지금 여당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싼 가격에 사서 오랜 기간 갖고 있던 아파트 또는 고가 주택이 누리던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양도차익 10억 원까지는 기존의 공제 80% 유지인데 10억 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아파트들이 해당될까요? 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등 지은 지 오래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 등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 서울 강남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서 10년간 거주한 1주택자가 이 집을 28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과표 구간이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네. 만약 60%로 공제폭이 줄게 되면 이 과표가 6억 4천만 원이 되고 누진 구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액은 2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당이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배경과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값비싼 집 한 채만을 소유하는 추세가 심해지면서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런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전에 매물을 내놓게 되는 이 단기적인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주는 동시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강경책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론 양도세를 예전보다 많이 내야 하니까 그전에 집을 팔겠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고가 지역에서는 뭐 대출도 막혀 있고 어쨌든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분위기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이런 세제 변화 같은 걸 학습한 경험 때문에 또 변화나 조정이나 이런 걸 좀 기다리면서 그냥 한마디로 결국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버티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핀셋 규제로 보이는데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란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